여러분들, 윌리엄 스미스 클락 박사를 아십니까? 그게 누군데 어디 듣보잡 외국인을 끌어와서 오늘은 뭔 개소리로 영상을 시작할지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 지금 바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옆나라 일본 중에서도 맨 윗동네 북해도에서 나왔던 말인데 2020년 대한민국에 상륙하더니 젊은 청년들을 움직였습니다. 가슴속에 야수의 심장을 품고 머릿속에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것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 그놈의 우상향이라는 단어를 줄기차게 되새김질하던 그들의 야망은 결국 폭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30년, 40년 빚쟁이로 만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넘쳐났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궁지에 몰린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낸 읽어주는 사람, 날아다니던 사람, 숑숑거리는 사람, 다시 말해 가해자를 공격하기는커녕 끊임없이 희망 회로를 돌려주는 그들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눈깔이 뒤집혀 환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투에 물린 그 가격보다 더 비싼 값은커녕 1-20% 깎아줘도 그걸 사겠다고 덤벼드는 더한 바보가 대규모로 등장할 리가 없을 터. 그래서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대규모 알바 풀어놓고 올라 집값 올라간다 공급 부족 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쿵짜작쿵짝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짜 부동산 전문가와 건설사, 시행사, 언론사, 그리고 영끌족은 마치 엄마 찾아 산만리 속 주인공 마르코처럼 분명 어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당최 어디 있는지 모를 주택 수요자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마르코는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건너가는 개고생을 하면서도 찾아가는 족족 너네 엄마 이사가고 없음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만 들으며 무주택자라 계속 이사만 다니고 있는 엄마보다 차라리 빚 갚느라 허덕이는 영끌족이 낫겠다는 적개심을 가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엄마를 찾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신규 주택 매수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책 자금까지 총동원해 대출을 내줬던 불과 3-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 값에 30년 인생 걸고 집 사는 게 맞는 건가 고민했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까지 막혀버린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 차라리 집값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이제 심지가 거의 다 타들어가는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한계봉착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시커먼스 이봉원처럼 눈앞에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주택가격이 우상향한다는 말이 전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뭔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상향하는 그래프처럼 보이실 겁니다. 중간중간 하락 구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장기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특정 상품의 가격 그래프라면 언제 사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45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 즉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중간중간 나타나는 하락 구간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이 돌아보면 희극이지만 겪어보면 비극이라는 건데요. 주식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건 분명하지만 중간중간 고점에 상투 잡은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포대교로 달려가 생명의 전화를 붙잡고 울분을 토하는가 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일부 무식한 사람들은 부동산은 실물자산이지만 주식은 투기대상이라는 등,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지만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빚내서 주식하는 미친 사람들 때문에 난리라는 뉴스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용거래융자, 즉 빚내서 주식 사겠다고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2%만 대출받고 집을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는커녕 20%만 대출받고 집 사도 양반입니다. 물론 세입자를 끼고, 더 정확히 말하면 세입자 전세자금을 빌리고 대출까지 20%를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통상적으로 20% 대출받고 집 산 사람을 우리는 영끌족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쓰레기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의 2%도 안 되는 신용거래융자가 늘어난 거 가지고는 비투다, 과열이다, 너네 그러다 망한다, 온갖 불안한 얘기는 죄다 끌어와하고 있지만 집값의 2% 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설사 분양 광고를 기사처럼 적어주고 입에 풀칠하는 그들의 수익 구조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똥거품을 인정사정 없이 터뜨려서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증시로 이동시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 정책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권사도 언론사를 통해 광고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재값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비싸요. 좋은 재료 썼어요. 이 지랄 떨어가며 하자 보수가 풍년인 아파트 값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증권사 거래 수수료나 각종 금융상품의 보수율은 숫자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폭리조장, 뒷돈 수금에 훨씬 더 유리한 건 누구?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수인지 연구원장인지 하는 그분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던 공급 부족 타령을 잠시 멈추고 한다는 말이 갑자기 IMF, 리먼 사태 집값 폭락 시절 들먹이며 하락해도 결국 다시 급등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6월 중순까지만 해도 맨날 강남 아파트 신고가 뉴스 기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구만. 한 달도 안 된 지금 이미 벌써 바닥을 찍은 줄 알았는데요. 대체 누굽니까? 거래 절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공급 부족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암세포 같은 존재들. 부동산 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신축은 누구나 살고 싶은 법이니 마치 전 국민이 수요인 것처럼 떠들어댄 반면 일반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은 공급 아니고 건설사가 팔려고 내놓는 신축 분양 물량만 공급이라는 K빌런, K쓰레기들이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마 다 하는 좋은 데서 시행사, 건설사, 분양대 행사 접대받은 다음날 빗길 운전하다 싱크홀에 걸려 타이어가 터지고 대가리도 터져 중환자실에 실려가 딱 한 달만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게 되는 그날까지 이나막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